바야흐로 지금은 스타트업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야놀자, 쿠팡 등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꿈꾸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스타트업들, 이들한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보면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집중하기보단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큰 그림을 보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1994년 제프 베조스는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테니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봐야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아마존이 탄생했고요. 인테리어 어플로 유명한 오늘의 집 또한 대한민국이 점점 더 잘 살게 되면 누구나 자신만의 방을 꾸미고 살게 될 것인데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예측해보고 이를 창업 아이템으로 삼은 거죠. 저는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으로 인내심을 꼽고 싶은데요. 사실 아마존이 지금과 같은 큰 성과를 낸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 배경에는 20년간의 투자와 인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성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스티브 잡스 또한 성공하려면 인내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전력 질주하다가도 한 명씩 트랙을 떠날 때 혼자서 질주하는 건 외로운 일이겠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창업을 준비한 학생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무보단 숲을 봐라, 그리고 인내해라.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반대로 실패한 스타트업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아이디어나 상품, 서비스를 갖고도 어떤 스타트업은 성공하고 반대로 어떤 스타트업은 실패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실패 이유 중 하나는 규율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수평적 문화, 자유로운 근무 환경, 좋은 복지 혜택 등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것은 자율이 아니라 규율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결과는 방임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정말로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면 업무 시스템을 만들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규율과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한 형제들의 규율을 준비해 봤습니다. 몇 개만 살펴보면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보고는 팩트에 기반한다. 사실관계적 팩트에 기반을 둔 정보만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규칙이겠죠. 마지막 11번째가 가장 인상적인데요. 이끌거나 따르거나 떠나거나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의 규율이 있으면 구성원들은 그 안에서 생산적인 자율성을 발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자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팀원들이 손발을 맞춰 나간다면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가진 것과 다름이 없을 건데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든 회사에서 어떤 규율이 필요할지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25차 시 동안 창업에 관한 A to Z를 핵심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창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창업의 이유와 성공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창업하는 이유가 실제 창업을 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모든 과정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창업을 왜 해야 하는지, 창업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창업을 하는 목적이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라면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내야 하므로 모든 전략이나 과정은 거기에 맞춰지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절감하고 수익을 올리는데 열을 올린다면 사업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그만큼 성공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열한 취업 경쟁에 뛰어들기 싫어서 그 대안으로 창업을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취업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창업을 시작했다면 큰 위험에 도전해서 큰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일한 것을 추구하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복잡하고 험난한 사업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다면 어떨까요? 창업을 남의 간섭 없이 홀로 하는 독립 비즈니스로만 이해하고 시작한다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소규모 조직인데요. 이런 조직에서 팀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험난한 과정을 견딜 수 있고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참을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일이나 어려운 일에도 묵묵히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창업 동기가 필요한데요. 흔히 말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 창업하는 것은 창업의 결과로 생길 수 있는 성과는 맞지만 창업의 동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는 성공과 만족의 척도라고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돈이라는 수단이 장기적으로는 구성을 이끌 수는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창업의 목적으로 내세우면 단기간의 이윤 추구에 전략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사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의 범위도 지나치게 좁아지거나 무리한 이윤 추구의 전략으로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단기 이윤을 많이 창출했더라도 지나친 이윤 추구로 조직 내 이기주의나 갈등으로 인한 조직 관리, 팀워크, 조직 비전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요. 인간은 물질주의적 근성을 가지고 있기에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욕구가 만족되면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는 힘이 약해지고 기획가 정신이 약해질 수 있는 조직 경쟁력이나 생산성도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이끄는 창업 동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존 창시자 제프 베조스에게 한 기자가 왜 창업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언젠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대답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고 죽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인생이란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그 다음이죠. 일단 해보고 싶은 것을 했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면 당연히 열정과 노력, 도전과 몰입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해보고 싶은 걸 했다는 그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크게 후회하거나 두렵지 않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역시 암 투병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해주며 주체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프 베조스의 대답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 주어지는 일, 남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해보고 싶거나 호기심이 가는 일이 있지만 자신이 없거나 두렵거나 용기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죽을 때쯤 자신이 진정으로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지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반면 창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행하는 일이며 가장 큰 내적 동기입니다.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질 뿐 아니라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도 낮아져서 오히려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큰 사업을 구상하고 오래가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실패를 하더라도 금방 다시 시작할 수 있죠. 한 기업을 창업해서 성공한 후 다른 기업을 또다시 창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쉬면서 여행을 하고 다니면 왜 또 고생길을 들어설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알고 있는 팔순의 기업가는 2년 전 새로운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원래 평생 일군 기업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고 경제적 부도 어느 정도 축소한 뒤에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녔는데요. 그런데 여행을 다닌 지 2년이 되자 여행에 대한 흥미가 점점 없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삶에 대한 활력이 떨어지면서 건강도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더니 다시 활력도 찾고 건강도 좋아지면서 새로운 80대를 맞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80 나이에 다시 고생을 시작하셨는지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전하고 시도하는 일이 없으면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창업을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고 시도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편해집니다.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없는 일이고 평생을 해야 할 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창업은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값진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설사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한 그 자체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창업을 시작했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다짐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창업 과정은 길고 험난하고 불확실한 여정입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런 흔한 이유로 시작했다가는 나중에 길을 잃거나 도중에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왜 창업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성공까지 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창업을 해야 하는지 강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확실한 이유를 찾아서 창업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